한국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미술 감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술 비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선생님이 감상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감상과 비평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감상과 비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감상과 비평 둘 다 미술 작품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미술 감상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미술 비평에서는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좀 포함을 합니다.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이 작품이 좋다, 싫다, 이 작품이 훌륭하다, 그렇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즉 감상과 비평 둘 다 작품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공통되나 비평 활동에서는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미술 감상은 약간은 주관적인 느낌이 있다면 미술 비평은 객관적인 느낌으로 작품을 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감상과 비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감상과 비평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을 하면서 감상이라는 말, 비평이라는 말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보기 위해서 방법적인 것을 알 필요가 있는 이유는 뒷샹의 샘이라는 작품 이후로 미술이 상당히 다양해졌고 어려워진 만큼 우리가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바라보는 또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평의 관점들에 대해서 작품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할 비평의 관점은 모방주의 비평입니다. 모방주의 비평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가장 보편적인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그림인데요. 척클로스라는 작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작품이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묘사를 하자면 이 척클로스라는 작가는 사진기보다도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작가로 유명합니다. 붓자국조차 남기기 싫어서 에어브러시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물감을 분사해 가면서 그림을 그렸고요. 엄청 큰 캔버스에 그림을 대형 이미지로 그리면서 가까이서 보면은 사람의 모공까지 솜털까지도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척클로스의 이런 작품을 극사실주의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사실적 재현에 집중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는 판단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판단의 기준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게 바로 모방주의 비평의 방법이 됩니다. 자, 사실 이런 사실적 재현에 집착하는 가치를 두는 작품의 평가 방법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동굴에 이 황소를 그려놓은 이미지를 한번 보면 상당히 사실적이죠.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잘 그렸다라는 그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재현을 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모방주의 비평의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비평의 관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평의 방법은 인상 비평입니다. 인상 비평이라는 것은 작품을 봤을 때 감상자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집중해서 작품을 평가하는 비평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예술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관념, 심상, 기분, 정서 등을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인상 비평에 의해서 가치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작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선 작품에 대해서 같이 묘사를 해보자면 부둣가의 풍경인 것 같고요. 작은 배가 띄워져 있고 멀리 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인상 비평을 설명할 때 자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해가 떠오른 해로 보이니 지는 해로 보이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어떤 학생들은 떠오른 해로 인상을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지는 해로 작품에 대한 인상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서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또 작품에 대한 인상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작품 보면서 떠오른 해로 보였나요? 아니면 지는 해로 보였나요? 이왕이면은 떠오른 해로 보여지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인 여러분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지는 해로 본 친구들은 학교로 오면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비평의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평의 방법은 형식주의 비평입니다. 자, 형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소개를 할게요. 미술 작품에 있어서 형식은 조형 요소, 조형 원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봤던 미술 책에 항상 실려 있던 내용들입니다. 조형 요소에는 점, 선, 면, 색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조형 원리로는 비례, 대비, 강조, 균형, 점증, 율동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데 형식주의 비평에서는 미술 작품의 조형 요소가 또는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마 작가가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몬드리안이라는 작가의 추상화 작품이네요. 자, 이 몬드리안 작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형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적으로는 면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면과 면의 경계에 있는 선이 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은색, 흰색, 그리고 노랑, 파랑, 빨강색의 색깔이라는 게 보이네요. 즉, 몬드리안의 이 작품에서는 조형 요소로서 선, 면, 색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방금 전에 몬드리안의 작품과 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이죠. 이것도 추상화 작품이고요. 로스코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이 로스코 작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형 요소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찾자면 면이라는 조형 요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작품을 같이 한번 비교해 가면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에서는 선과 면과 색이라는 조형 요소를 이용해서 딱딱하고 비교적 차갑게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로스코의 작품에서는 색과 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지만 비교적 부드럽게
따뜻하게 작품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조형 요소가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는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말합니다.